있다고 봅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사실 이 정권 내내 대통령보다 더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영부인 관련된 이슈인데 특히 최근에까지 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비상계엄 당일에 박동만 성형외과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불러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날은 갔을까? 일종의 이제 나는 계엄과 관계가 없다라는 알리바이용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. 모 기자님께서 그 얘기도 하셨는데 네. 아마 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저로 불러서 대통령 자문이니까 관저로 부를 수 있었겠죠. 네, 예. 관저로 불러서 여러 시술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료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. 유독 그날만 그동안 관저로 부르던 그러니까 그 박동환 성형외과 뭐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네. 이 목격자 등 제보자에 따르면 김건희가 유독 그날 당일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. 그날. 현장 신사역에 예. 있는 병원에 나타난 건. 예. 결국 저는 이제 뭐 기자님이 의혹을 제기하신 대로 비상계엄 당일날 알리바이도 있지만 예. 그 내부 관저 상황이 여러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서 대통령 자문위까지는 그러니까 박동만까지는 못 불렀던 거 아니냐. 당일날. 내부 상황이. 예.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전에 예. 황급히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종료되고 뭔가 이제 세팅이 완료되니까 돌아간 게 아닌가.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니면 뭐 넉넉히 좀 있다가 갑자기 이제 벌써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서 돌아갈 수도 있죠. 아니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전체 제보가 뭐 총량이 100이라면 그 중에 30%만 공개하고 나머지 70%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. 70%를 공개하고 30%를 남겨놓은 거. 보통. 그래요? 예, 거꾸로 알고 있었네 그 네네. 기자가.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러면 박동만 성형외과 의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. 그날 김건희 씨가 왔다 갔던 거냐, 왜 왔었냐,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그 박동환 원장이 일절 뭐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. 또 제가 폭로 이후에는 뭐 중국에 갔다 왔다는 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예. 아직 중국에 지금 현재는 네. 한국에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예. 중국에 이제 체류 기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예. 아무튼 저는 박동만 원장도 곧 수사 대상이지 않을까. 뭐 40일 뒤면 뭐 바로 상설특검 바로 가동되지 않겠습니까? 예, 일단 그 대선 이후에 모든 특검들이 아마 줄줄이 사탕으로 이제 이어질 텐데 네. 그 중에 박동만 성형외과 의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될 거다. 그런데 그 제보자가 의원님한테 주실 때 그 제보를 주실 때 상당히 상세한 내용이에요. 카니발 차량이 왔고 경호 차량이 왔고 경호처 직원이 5명 정도가 왔었다라는 걸 보면 이거는 그 피할 수 없는 팩트에 해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병원 출입 차량 명부도 가져갔다.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?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 제보를 주실 때 아주 구체적 정황으로 알려주셨어요.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다. 또 6시 25분부터 9시 반까지 정확한 시간까지 확보했고요. 또 6시 25분부터 9시 25분? 반까지요. 9시 반까지였고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었고 차량 번호까지 정확하게 제시했고요. 그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JTBC에서 취재해서 CCTV 해상 영상을 확보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병원 출입, 그러니까 차량 출입 기록까지도 나중에 와서 수거해 갔다라는 것까지, 그러니까 소위 증거인멸 우려 시도까지 했던. 그래서 그 구체적 정황들이 모두 다 들어맞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보통 조사를 해죠. 저희도 크로스 체크나 팩트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해당 카니발 차량이 실제 이 정말 병원에 출입했던 흔적이 있는지 뭐 일단 김건희 씨를 봤다고 하지만 경호원들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뭐 거기 앞에다 대놓고 핸드폰 찍고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관련된 CCTV를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. 그와 더불어 이 실제 병원 진료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그 정도 시간이 있었다면 뭐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 내역이 있는지 그 두 가지 부분으로 경로로 저희가 추적을 했고 실제 확인한 결과 카니발 그 해당 정확하게 이 7자리의 차량 번호가 정확하게 일치했고요. 또
이 마약류 통합 시스템의 관리 시스템에 신고한 내역도 50대 여성으로 신고돼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이 제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러면 의원님은 여기서 프로포폴 투약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의심하십니까? 저는 프로포폴 투약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 통합류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50대 여성에게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입했는지도 나오거든요. 아, 거기에 딱 프로포폴이라고 써 있어요. 아, 의원님께서 확보한 자료에 프로포폴이라고 딱 써 있어요. 네네. 그러면 이 50대 여성이 누군지만 확인이 되면 딱 떨어지는 박동만 성형외과는 야. 여러 제보도 있지만 네. 그 신사역의 병원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막대한 병원 그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. 예. 근데 근처에 있는 또 약사분들한테도 제보를 예. 받았는데 다른 병원과 달리 유달리 이 처방전을 가지고 오지 않는 병원. 그러니까 정말 좀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실제 그걸 운영하기에는 본인들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병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그러니까 많은 50대 여성 많은 분들이 가는 병원은 아니다. 대중적으로 가는 병원은 아니다. 그러니까 점이죠. 일종의 뭐 특수 관계자 뭐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는 거다.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동안 그토록 많은 이슈에 대해서 다 고발을 했던 김건희 측이 유일하게 이 사건 관련해서는 고발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좀 수상하다. 그렇죠. 저는 제가 폭로한 의혹 뭐 지금 현재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만 5가지 정도 되는데 5가지 다 고발당했거든요. 근데 딱 그것만 고발 안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. 생각해 볼수록 이상하다. 네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저희 촛불 광화문 촛불 집회 때도 나가서 이거 고발당했고 저거 고발되고 저거 조사받았고 저거 조사받았는데 이것만 왜 고발 안 하냐, 이것도 좀 고발해 주세요 이렇게 발언까지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사실 뭐 너무 성형과 관련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뭐 외신들까지도 주목했던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박동만 성형외과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었다 이렇게. 박동만 원장은 뭐 그렇다 해서 막 저희가 실력이 없는 의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요.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죠. 리프팅 시술에 아주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의료 전문성만큼은 뭐 있는 분이라고 보고. 뭐 어쩌다 보니 뭐 김건희 씨와 친해져서 이렇게 엮이게 되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.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. 아니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 대통령 주치의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관심인데 그때 초반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됐다고. 대체로는 내과나 뭐 이런 쪽이 되는데 그 가정의학과나 이런 분들이 되는데 왜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통령 주치의가 성형외과 전문의냐, 이것도 논란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통령 자문이라고 함은 대통령과 관련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맞고요. 뭐 여러 가지 심전도 체크라든지 혈당 체크라든지 또 고령의 이제 보통 대통령들께서 뭐 젊은이가 청년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고령의 이 대통령들께서 이 건강 정도를 체크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가장 최고 중요한데 성형외과를 전문으로 한 의사는 건강 관리를 받으려고 저희가 성형외과에 가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요. 뭐 정말 뭐 이렇게 대통령께서 무슨 사고를 당하셔서 다치셨다면 무슨 함몰 사고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복원하기 위한 잠깐의 수술은 할 수 있죠, 긴급하게. 근데 대통령의 자문의로서 관절을 들락날락하면서 성형외과 관련된 어떤 처방과 시술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해가 안 갔죠.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성형외과 의사가 대통령 자문이라고 했을 때 김건희 씨가 도움을 받았으면 자문을 받지 윤석열 씨가 자문을 받을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.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. 나중에 박동만 원장님한테 윤석열 씨가 도대체 대통령 자문의에게 받은 도움은 뭐냐, 자문을 받은 뭐냐, 성형외과의 전문 지식으로 뭘까요?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뭘
어떤 성형 시술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아니 근데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대체로 이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자문의가 해야 되는 그게 또 비용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그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. 근데 그걸 만약에 뭐 성형을 하는데 썼다. 특히 이분이 뭐 실버 성형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슨 용도였냐 이것도 좀 파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프로포폴은 의원님 확실히 뭐 100% 단언한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뭐 일단은 확실한 거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네. 50대 여성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건 확인됩니다. 예. 확실합니다. 그것은 확실하다. 근데 네. 그 50대 여성이 타고 온 차량이 카니발이고 경호관들이 5명이 있었고 그건 조금 달라요. 좀 달라요? 그러니까 50대 여성 50대 그러니까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온 사람 시간은 확실히 그냥- 확인이 안 돼요? 그러니까 그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예. 시간은 신고 안 하게 돼 있어요. 아, 일자만 있고요. 일자만. 하지만 이름과 생년월일을 다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.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장관 알고 있을 겁니다. 예. 알고 그러니까 장관까지 모르겠는데 식약처의 이 해당 마약류 통합실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신 분은 알 거예요. 근데 생년월일로 이름을 다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와 별개로 확실하게 프로포폴 투약 행위는 있었고 예. 성형외과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제보자의 이 제보대로 김건희 씨가 카니발 차량을 경호원 5명과 왔었다. 이거는 네. 바로 확인됐던 CCTV까지 확인된 얘기고요. 근데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왜 프로포폴을 투약했냐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뭐 이제 나중에 진짜 진실 사실로 밝혀지면 뭐 불면증이 뭐 많았다거나 뭐 계엄은 몰랐다고 할 테니까 뭐 아니면 뭐 사실 계엄 스트레스로 인해서 프로포폴 했다거나 네. 혹은 뭐 또 다른 핑계는 되겠죠. 뭐 예. 민주당이 뭐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해서 뭐 스트레스가 과했다거나 뭐 등등이 그게 뭐 이유가 되겠습니까? 네. 의학적으로는 뭐 해명이 안 되는 핑계를 댈 거라고 예. 생각하는데 핑계가 안 된다고 봅니다.